온양고 한국지리 학생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온양고에서 한국지리를 선택한 학생들만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수업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아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프린트 88페이지의 신재생 에너지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반 같은 경우는 86, 87페이지까지 정리하는 수업을 대면에서 하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88페이지부터 따라와 주면 되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이 88페이지 네, 자원 문제와 대책, 자원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우리도 1인당 사용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많아지고 있죠. 얼마나 많아지고 있냐면 1인당 에너지 소비량 같은 경우 보니까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거의 2배 이상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한 사람당 사용하는 에너지가 이렇게 많아졌다. 여러분들 다 그 전자제품 하나씩은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알게 모르게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도 소비량이 증가했고, 그래서 자원이 고갈되고 전 지구의 환경 오염이 유발되는 것이 문제다. 부존 자원이 빈약해서 대부분 우리나라는 특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의 경우에는 자원 민족주의 경향이 심화되면 수급 불안정을 겪으면서 큰 곤란에 처할 수 있다. 자원 민족주의 개념은 우리 지난 대면 수업 때 배웠습니다. 주요 대책은 자원을 절약하자 뭐 이런 거는 근본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또 첨단 산업 등의 에너지 절약형 산업을 육성한다. 즉 애초에 산업지구를 만들 때 에너지 절약형으로 지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학교 하나를 짓더라도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를 해서 우리가 자원을 절약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야 된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즉 자원민족주의 같은 이런 경향이 심화될 때 우리가 대부분 지금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원 외교를 하고 또 수입국을 다변화해서 좀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국가에서만 예를 들어 석유를 수입한다. 그럼 그 국가와 사이가 좋아지지 않으면 석유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때문에 수입국을 다변화한다. 해외 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투자한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와 전략 광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를 보면은 이렇게 여기 이게 석유가 나는 국가들 또는 어떤 광물 자원이 나는 국가들의, 자, 예를 들면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이 정도 매장되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면 이 생산 운영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거기 시설 투자 같은 것들을 또 기술 투자, 자본 투자를 해서 일정 지분을 확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지분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초기에 투자를 해서 이 자원을 확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우리가 그거를 자원 안보라고 하거든요. 자원 안보를 지킨다. 지속 가능한 자원의 이용.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기술 개발을 해서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안이 있겠다. 그냥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신에너지는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조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석탄 액화 기술, 또 수소에너지 요즘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이런 것들을 추가 조사를 해서 선생님한테 수능 전까지 발표 추가 조사 자료랑 함께 내면 함께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좀 기술적인 측면이 많고 우리 지리의 공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바로 재생에너지입니다. 태양열, 풍력, 지열,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것들이 있다. 이 신재생 에너지의 특징은 공급이
무한하여 재생이 가능하거나 예를 들면 태양열 같은 경우는 매일 새롭게 태양이 비추죠. 환경오염 부담이 적은 에너지이다. 단 연구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며 발전 단가가 아직까지는 기술 개발이 더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발전 단가가 비싸고 에너지 효율이 아직까지는 기술 개발이 덜 돼서 낮고 지역별 소규모 발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낮은 편이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종소리가 들렸죠? 자, 그런데 옆에 이 표를 보면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비중이 있는데 이 그래프가 2015년 자료예요. 그래서 이거랑 많이 바뀐 부분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는 폐기물, 그다음 바이오, 그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게 수력, 태양광, 풍력, 태풍 순서였는데 최근에 태양, 태양열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면서, 태양광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서, 이제 우리가 볼 자료에는 태수풍 순서대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기준의 자료로 봤을 때는 태수풍 순서로 나올 것이다. 이거는 2015년 자료이기 때문에 최근 자료를 다시 보여드리면 폐기물, 그다음 바이오 순서는 여전하지만 태수풍, 우리 교과서에 있는 자료입니다. 2019년 자료이고 태수풍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를 꼭 알아주길 바라고 우리 수능 특강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부분의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자원들은 거의 다 수입을 하고 있는데 석유를 제일 많이 들여오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이제 종류별로 신재생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바이오매스와 폐기물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폐기물이 1등, 바이오가 2등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폐기물은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을 열분해를 해서 고체 연료, 여러분이 또 그리워할 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태워서 고체 연료, 액체 연료, 가스 연료, 폐열 등을 생산해서 사용하는 에너지다. 그러니까 우리 말 그대로 그냥 폐기물을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대도시 주변에 분포한다. 바이오매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또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유기성 폐기물, 가스, 그다음 매립가스 이런 것들 이용하고 바이오 디젤, 유체, 팜유, 콩기름 등의 식물성 기름을 가공해서 경유랑 섞어서 제조하고 바이오 에탄올, 그래서 사탕수수 밀 뭐 이런 것들에서 에탄올을 추출해서 또 이걸 연료로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전문적인 어떤 기술적인 내용들은 특히 이학공학 계열 진학할 학생들은 추가 조사를 해서 제출을 하면은 선생님의 생기부에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이 폐기물과 바이오매스는 사용량이 많다는 거 정도 알아두고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에 해양 에너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에너지를 먼저 보면 태양광 에너지를 지금 태양열보다는 사실 열보다는 광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에너지는 냉난방 또는 전기 발전으로 이용이 된다. 근데 여기에서 일조시수, 해일 비출조, 해가 많이 비추는 지역에서 이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어디인가 봤더니 태양광 발전이 주로 있는 곳이 이쪽에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일조량 자체를 나타낸 등치 선도를 보면은요, 주로 남부지방이 좀 빨갛게 나와 있죠. 당연히 태양의 고도가 높은 저위도 지역이 일조량이 많은 편이고, 또 같은 위도라 할지라도, 저위도, 그리고 비가 적게 와야지 구름이 적게 뜨고, 해가 많이 비추기 때문에 소진 지역이 다른
지역들보다 소호지인 지역이 더 일조량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저위도면서 소호지인 곳이 이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유리하다. 그런 데가 어디에 있을까? 주로 전라남도, 전라북도 쪽이 압도적으로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우리 대구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경상북도 내륙 이쪽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프린트에는 전남 서해안 일대라고 이쪽이 가장 우리 대표적인 태양광 발전하는 곳 하면 신안을 예시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전남 서해안 일대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위도에 있더라도 서해안 쪽이 일조량이 많다 이걸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김포는 여기니까 남부 지역보다는 적합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서해안 일대 물론 있고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이렇게 영남 내륙 이런 지역에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한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방금 이야기해 준 지역을 추가해서 적어 놓기를 바랍니다. 소우지와 일사량이 많은 곳, 전남, 전북, 경북 내륙, 대표적으로는 신안 이런 곳이 있다. 그리고 이 태양광 발전은 여러분 이런 태양광 패널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거 중국에서 최근에 많이 또 이 태양광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태양광 패널 이 가격이 많이 단가가 떨어졌어요. 기술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래 이 수태풍에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중이 수태풍에서 최근에 태양광, 수력, 풍력 순서로 바뀌었다고 방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광은 최근에 이 굉장히 이용량 증가 추세가 매우 가파른 편이다. 이따가 수능 특강 자료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이 자료가 제일 사실은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보면은 별표 쳐 있는 태양광 발전 일정 규모 이상인 것만 표시를 했네요. 그래서 여기 태양광 이렇게 보면은 전라도 쪽, 그 다음에 남부지방, 영남 내륙 이런데 분포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풍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풍력은 바람이 많은 해안이나 산지에 유리하다. 그래서 어디에 많이 있냐면 대관령, 태백, 영덕 다 어떤 지역이냐면 태백, 영덕, 대관령, 그쵸. 태백산맥 위에 산지 지역이나 이 태백산맥이 쭉 여기 경상북도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경상북도까지 어디서부터? 강원도. 우리 강원도 여행 가면 이런 풍력 발전을 많이 볼 수 있다. 태백산지가 있는 대관령 태백이 포함되어 있는 강원도 쪽이랑 경상북도 그리고 여기 포인트 제주도 또한 해안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죠. 우리 제주도는 삼다도 바람 돌 여자가 많다 해서 삼다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주도가 들어가 있는 게 또 풍력 발전 특징입니다. 이렇게 휙휙휙 돌아가죠. 근데 이런 풍력 발전은 꼭 장점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풍력 발전이 이런 태양광, 풍력, 해양 에너지 이런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을 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게 이런 청정 에너지가 훨씬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단점도 물론 존재를 합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지금 빛 반사가 굉장히 많고 또 산을 밀어버리고 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또 산림 파괴가 될 수가 있고 또 이 태양광에서 반짝반짝반짝 빛나서 빛이 많이 반사되기 때문에 또 동식물에게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 팬이 돌아가면서 굉장히 큰 소음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 주민들이 불편감을 호소할 수도 있고 또는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 날아가는 새가 부딪혀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이 팬 돌아가는데 주변에 가보면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기 때문에 설치된 주변 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 동식물의 서식지가 그만큼 사라질 수 있다라는 단점도 물론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해양 에너지를 한번 볼게요. 해양 에너지는 크게 조력, 조류력, 파력으로 나뉩니다. 조력은 조수 간만의 차이를 조차를 이용하는 거고요. 조류는 바닷물의 흐름, 바닷물의 빠른 흐름을 이용하는 거고, 파력은 말 그대로 파도를 이용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실제로 가동 중인 사용하고 있는 해양 에너지는 요거 하나입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시화호 조력발전소. 요거의 원리를 보면 이렇게 밀물이 들어왔을 때 가뒀다가 썰물이 빠져나갈 때 요 창구를 열면 이 물이 이 수압차에 의해서 이쪽으로 쭉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터빈을 돌려서 조력 발전을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기 위치 기억해 두세요. 시화호 조력 발전소에서 조력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고 있고, 여기에서만 하기 때문에 100% 경기 생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시화호만 가동 중이라고 써 있고, 나머지 파력 또는 조류력, 파력은 요런데 흑산도 뭐 이런데 있고, 조력도 다른 데서 막 시험 가동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데, 조류력, 여기 다 후보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울돌목, 맹골수도 이런 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 전투에서 이길 때 이 조류를 이용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섬과 섬 사이에는 조류가 흐르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 조류의 힘을 이용하는 조류 발전, 섬과 섬 사이에 밀물과 썰물 같은 것들이 빠져나갈 때 이 좁은 통로를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바닷물의 흐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 조류의 흐름, 빠른 섬과 섬 사이의 빠른 이 바닷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울돌목에 가장 먼저 시험 조류 발전소를 설치를 했다. 그래서 시험 가동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동을 한창 하던 중에 또 선박이 와서 부딪히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울돌목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시험 가동하다가 사고도 나고 어쨌든 울돌목의 위치 정도 알아보고 지금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류력은 출제하기가 약간 아직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위치 정도는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고, 파력 발전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원리가 파도 칠 때 이렇게 우리 요거 한번 볼까요? 파도 칠 때 우리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얘는 아직까지 상용화되고 있지는 못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100% 경기에서 생산되고 있는 시와호 조력발전소의 해양 에너지를 생각하면 되겠다. 여러분 ABC를 이걸 보지 않고 풀 수도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답을 공개하고 푸는데요. 이 A는 태양광, B는 풍력, 그 다음에 C는 수력 에너지라고 합니다. 태양광 여기를 봤을 때 가로가 되어 있는 게 전남, 얘가 전북. 그래서 전남, 전북.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이런 것들 100%로 봤을 때 생산 비중을 보는 건데 전남과 전북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차지하고 또 경상북도, 경북, 우리 경북 내륙에서도 태양광 에너지 생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태양광을 주면 되고, 풍력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제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풍력은 이쪽과 제주도 여기 지금 풍력 발전 표시되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강원도도 많이 나오고 있겠죠. 강원도, 그 다음에 이 표를 보지 않아도 경북일 걸 알 것 같아. 그래서 경북, 제주, 강원 이렇게 돼 있는 게 풍력이고요. 수력은 우리가 이 표를 보지 않더라도 수력 발전을 하면서 한번 배웠는데요. 수력은 이렇게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지고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주로 강원, 그 다음에 충북, 경기, 한강수계와 그 다음에 경북, 경남, 낙동강 수계를 찾아주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충남,
다음에 수력, 요게 색깔이 충북, 그리고 강원, 경기, 그쵸? 경기, 어머, 선생님 지금 뭐 하나 잘못 표시했네요. 여기에서 어쩐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강원. 맞지?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가 한강수계죠? 선생님, 근데 여기 한강수계가 이렇게 많고, 왜 우리 수력발전했을 때 봤던 그래프랑은 비중이 조금 다르게 경북과 경남이 이렇게 차지하는 비율이 낮나요? 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여러분 수력발전에서 양수발전을 제외한다라고 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재생 에너지를 볼 때 수력발전을 하는 양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양수식은 정말 신재생 에너지, 어, 에너, 신재생 에너지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에서는 제외하고 수력 발전 양을 나타낼 때는 포함하기 때문에 그때 봤던 그래프랑 이 경상북도와 남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씩 보면 수로식 발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천이 흐를 때 이 지점과 이 지점은 분명히 고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쪽이 상대적으로 상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댐을 막아서 물이 고이게 한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보내면 이 낙차와 이 고도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수로식 발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댐식 발전이죠. 댐을 막아서 물을 가둔 다음에 훅 떨어뜨려서 여기서 발전을 하는 거. 그리고 저낙차식 발전은 고도 차이가 낮기 때문에 이 수압 차이를 이용해서 마치 조력 발전을 하듯이 이렇게 수압 차이를 이용해서 이쪽에 터빈을 가동시키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동해 양양 같은 경우에 대하천이 없는데 어떻게 동해에서 수력 발전 데이터가 잡히냐 했을 때 원래는 서해 쪽으로 흐르는 한강 수계인데 댐을 만들어서 물이 고이게 한 다음에 동쪽의 급경사 쪽으로 수로를 뚫어서 이쪽에 큰 낙차를 이용하는 것이 유역 변경식 발전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배우는 이 양수식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 예를 들면 낮이랑 밤이 있을 때 언제 전력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인간들이 활동하는 낮에 많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낮에는 전력이 많이 밤에는 전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댐을 만든 다음에 아래 보조댐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원래 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데 밤에는 전력이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에 많이 남기 때문에 그 남는 잉여 전력으로 여기에 보조댐 안에 가둬뒀던 물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낮에 전기가 많이 필요한 낮에 이 댐을 개방해서 여기서 발전을 하는 거죠. 끌어올린다, 물을 끌어올려서 양수해서 하는 이런 수력 발전은 기본적으로 전기를 사용해서 억지로 끌어올려서 다시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청정 에너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빠져 있다는 점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설명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수능 특강 자료를 드렸던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ABC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이거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 변화이고 우리가 최근 데이터를 배웠어요. 최근 데이터의 순서대로라면 태, 수, 풍이고 2015년 자료만 보더라도 이 전까지는 수, 태, 풍 순서였지만 지금 바뀌었다는 거 수업 초반부에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지역별 생산 비중은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죠. 한번 읽어만 보면 이 ABC가 밑에 뭐인지 읽지 않고도 여러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A 같은 경우는 경북, 전북, 어머, 다 틀렸네 또. 가로로 돼 있는 거는 지금 전남, 전북, 어머, 여기까지만 써도 이게 태양광이라는 거 알겠다.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가 나올 것도 밑에 표를 안 봐도 알겠고요. 이건 태양광, 그리고 강원, 경상북도,
어머, 제주. 얘는 풍력이 되겠다. 풍력 발전기가 많이 위치해 있는 곳이다. 그 밑에 거는 보니까 충북 한강수에 나오겠죠? 경기, 쟤는 안 봐도 강원 한강수계. 그럼 얘는 수력이겠구나. 그래서 밑에는 뻔한 얘기합니다. 에너지 절약하자. 뭐 우리 실생활에서 에너지 절약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농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